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내년에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또 가장 초강세의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된 기업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우성문 기자 통해서 간단한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 GM입니다. GM은 포드, 크라이슬러와 함께 미국 내 자동차 업계 빅3로 꼽히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 1908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159국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한국 GM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친숙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뷰익, 캐딜락, 쉐보레,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또한 올해 1월에는 이 메리바라 CEO가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자동차 업계 사상 최초로 여성 CEO가 탄생하는 역사가 쓰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GM은 대규모 리콜 사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GM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세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미국의 자동차주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미국에 이제 많은 자동차 대형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GM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 매력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저를 제외하고 두 분께서 좀 관심이 많으신 그런 업종으로. 그렇죠. 남자들은 누구나 좀 차에 그렇죠. 좀 관심이 많고, 특히 트랜스포머 이런 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GM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좀 미국의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산업인데 네. 최근에 좀 한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GM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의 자동차 빅3 하면은 포드, 크라이슬러 그리고 이 GM이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사실 워낙 친숙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2000년 초반에 GM이 대우를 인수하면서 GM 대우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리다가 2011년도에는 GM 대우에서 한국 GM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도 대우에서 쉐보레로 바뀌면서 아주 우리나라 브랜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GM은 지금 미국에서 최대 자동차 제조 업체고요.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쉐보레와 뷰익, GMC, 캐딜락 같은 대형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오펠과 복솔, 호주는 홀덴, 일본은 이스즈, 그리고 중국은 우링, 바오준, 지에팡 등의 여러 가지 자회사, 그리고 합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33.73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네. 531억 달러로 현대자동차 대비해서 약 1.6배 정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몸집을 키워오면서 좀 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형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달려온 느낌인데 산업 성장 스토리 좀 한번 들려주시죠. 예, 1900년 초반이 미국 경제가 가장 이제 발전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산업이 자동차나 화학, 전기 같은 그런 이제 산업이 많은 발전했었는데 특히 자동차 산업에 눈부셨고요. 근데 이때 GM이 탄생하게 됩니다. 설립자는 윌리엄 듀란트였는데 아주 여러 기업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위기를 여러 번 맞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923년도에 CEO로 등극한 알프레도 슬론 주니어가 이제 나오면서 사장과 회장을 거쳐서 GM을 업계 1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GM이 가장 큰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2008년도에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희생양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파산 보호 신청을 했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상장을 폐지를 했는데, 자사 대표 브랜드였던 사브와 허머, 그리고 세턴이나 폰티악 같은 그런 대형 브랜드들을 발빠르게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을 했고요. 네. 또 정부 지원에 힘입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듬해인 2010년도에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파는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요. GM, 물론 이제 우리가 자동차 회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밖에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같이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자동차 판매가 대부분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니까. 그래서 지금은 120여 개국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경차에서 승용차, 그리고 SUV, 그리고 픽업 트럭 등과 같은 자동차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할부 같은 그런 금융 서비스도 한 2%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의 시장 점유율을 잠시 보시면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1.5%인데요. 매번 이제 도요타나 폭스바겐과 함께 이제 1, 2, 3위를 다투고 있고요. 세계 자동차 시장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7.3%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중국은 15.2%인데 역시 이제 폭스바겐과 함께 매번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현대차의 1.6배 정도의 규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좀 동종 업계 대비로 비교를 해주시면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뭐 역시 현대차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크게 뭐 어떤 기업이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당장 실적을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GM이 그 현대차 대비해서 2배가 좀 컸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순이익은 현대차가 약 한 1.5배 정도가 높은데요.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GM이 그 960만 대 2위를 기록했고요. 네. 현대차는 720만 대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렇게 두 기업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약간 좀 뭐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 연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요. GM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했고요. 근데 현대차는 마이너스 22%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개그로 도찐개찐 뭐 이런 게 좀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엔저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그 일본 차의 가격 경쟁에서 좀 힘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차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네네. 예, 안방이 한국인데 한국에서조차 이제 수입차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성장률이 5% 미만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네. 또 이익 감소도 예상되고 있는데 GM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량 증가와 함께 이제 그 연간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대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GM 차량들 보면 이제 가격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수입차 중에는 좀 저렴한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판매 점유율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대로 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좀 어떤 이 주가 수익률들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이제 최근 뭐 몇 달 사이에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쭉 놓고 보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상장하고 나서는 성적이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3년간 한 75.4%의 좀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은 올 초에 그 자동차 판매 둔화 그리고 재고 증가가 발생되면서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마이너스 15.8%였고요. 뭐 6개월도 한 6.95%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네. 10월 이후로 판매량이 이제 엄청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시 한 달간 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최근 실적도 한번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숫자로만 본 그 3분기 실적은 좀 미미했습니다. 네. 그 매출액이 40조 원. 그리고 EPS는 97센트였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익 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던 부분은 그 최대 매출이 발생하는 북미 시장에서의 실적 호조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최근에 3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차량들도 한동안 리콜 사태,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리콜 사태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은 미국 그 자동차 기업 가운데 좀 가장 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미국 시장을 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기업 실적과 지표만으로도 투자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그 수급을 볼 수 이제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투명하게 투자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 GM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리콜 사태였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기가 그 최정점이었는데 지금 그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량이 그 당시에 7% 그리고 8%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예,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정직한 이미지였던 메리 베라라는 분을 CEO로 발빠르게 내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발적 리콜 등으로 좀 신뢰를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3분기에 약 245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게 됐고요. 네. 또 11월 한 달간 그 22만 대 이상 팔았는데요. 이게 네. 이제 10월에 이어서 2달 연속 7년 만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이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서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촉을 통해서 많은 차량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전기차 같은 그런 신차 라인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표 부분을 보면요. 네. 예, 미국의 주요 소비 지표 중 하나인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증시가 최고를 기록한 걸 아실 건데,
그중 그 원인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자동차 판매 호조였습니다. 예. 그래서 11월에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2001년도 이후로 13년 만에 가장 좋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GM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11월에 전년 대비해서 6.5%의 그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또 지역 특성상 그런 픽업 트럭 등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예, 항상 보면은 그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상위권에 보면 픽업 트럭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GM의 픽업 트럭이 쉐보레 실버라도 그리고 GMC의 그 시에라가 있는데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그 증가율이 무려 34%나 예,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최근에 지속된 유가 하락도 예, 뭐 자동차 판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미국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내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미국차 하면 이제 가장 아시아에서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이제 연비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았는데 유가 하락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해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계 기관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동안 나왔던 의견으로 봤더니 이제 매수가 13개의 의견이었고요. 네. 보유가 8개, 매도가 3개였는데요. 최근에 나온 의견들은 다 매수였습니다. 뭐 버킹엄 리서치는 매수 의견의 목표가가 42달러, 뭐 스턴 에이겐 리치는 매수에 50달러, 네. JP 모건은 이제 비중 확대에 47달러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네. 12월에 나왔던 의견들을 평균 잡아봤더니 목표가가 41.6달러가 나왔고요. 뭐 이 추세로 이대로 한다면 23.5%의 잠재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매수가 좀 대부분 아니면 이제 보유 의견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의 전망도 어떻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 재고량 때문에 1년 동안에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10월 이후로 이제 V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뭐 현재 주가가 거의 34달러까지 근접을 했는데요. 네. 지금 만약 34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네. 실적 호조와 함께 일단은 그 1차적으로는 한 37달러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7달러까지는 한번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제너럴 모터스 오늘 투자 포인트로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판매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저유가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 지수가 내년에 또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포인트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업계 그 중심 3위 자동차 중에 하나죠. 제너럴 모터스 오늘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살펴드렸고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재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